네, 안녕하세요. 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부산에서 며칠 전에 목요일에 강의를 했는데 되게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스포너님한테도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앞서 저희 일대 스포너님이신 김영환 스포너님께서 소개해주신 대로 뉴스핀이라는 회사에서 5년 동안 사업을 했었고요. 2년 만에 좀 빠르게 그 블루다이몬드라는 직급을 달성을 했었거든요. 그 회사는 최고 직급이 블루다이몬드예요. 그리고 이제 명예 직급이 티메리트, 더 한 단계 높은 직급이 있거든요. 근데 그 티메리트라는 직급을 남겨놓고 제가 이제 회사를 이동을 하게 됐는데 정말 열심히 네트워크를 진행을 했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소득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불만족스러웠고 한계성을 느끼면서 이 시크릿을 통해서 아실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에 오늘 이렇게 여기 본사에 오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나 너무 감사하다.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 또 잘 때 좋다. 이런 말들이 좀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뉴스킨에 있었을 때는 아침이 제일 힘들었어요. 이게 정말 끝이 있긴 있는 건가? 정말 여기 안에서 말하는 그 비전이 있긴 있는 건가? 그렇게 막연하게 너무너무 힘든 이렇게 생활들을 5년 동안 하다가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 이러한 삶들을 제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아실리가 과연 어떠한 회사인지 어떠한 비즈니스인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오늘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은행을 다니다가 29살 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네, 사무직만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퇴직금으로 제가 쇼핑몰을 오픈했었는데 그거는 영업직도 아니고 사람을 대면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면해서 사람들한테 화장품을 팔으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가 저에게 너무나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사업 설명을 피해 다녔고 사업 설명을 5분만 들어봐라, 10분만 들어봐라 해도 제가 그 비즈니스를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우연하게 서울에서 이 자리에서 맨 앞자리에 앉더라고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 사업 설명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의심이 진짜 많아가지고 제가 처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쟤네 진짜 큰일 났다.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지? 진짜 사기꾼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좋은 비즈니스면 대한민국 전 사람이 다 해야 되고 전 국민이 다 해야 되고 다 부자 됐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앞자리에 앉아서 사업 설명을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업 설명을 해주신 강사분이 좀 유명하신 의사였어요. 그 의사가 마지막에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권했고 제가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전주에 내려갈 거예요. 근데 안 읽었어요. 처음에는 읽지 않았었고 왜냐면 책을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라 만화책도 읽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읽지 않았었는데 조금 이게 현실에 부딪히면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선택이 다른가? 나도 한번 그럼 선택을 바꿔볼까? 도구를 바꿔볼까? 그런 마음으로 그 책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무식해 보였냐면 그 책을 읽으면서 와 진짜 헛똑똑이다. 너는 네 고집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정확히 제가 깨닫게 되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면서 승진을 빨리 했어요. 근데 제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을 하느라 부자가 될 시간이 없대요. 공감하세요? 네, 공감하시죠? 저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여기 열심히 안 살아본 사람 없으실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그 도구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방향성을 바꾸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도 결과는 뻔하다라는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9살 때 시작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그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큰일 나. 다단계야. 집 말아먹어.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확신도 조금 부족하고 왜냐면 돈을 많이 벌어본 것도 아니고 이 사업에 있어서 이제 20만원, 30만원 벌기 시작을 한
저라는 사람한테 어떤 확신이 있겠어요? 제 자신에게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변인들 만나면 뭐라고 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다시 직장생활 하라고. 이거 하다가 그만둔 사람 많이 봤다고. 떠나자고 결과. 이런 이야기들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필드에 나가시거나 주변인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흔들리지 않았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땅을 살 때 땅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땅을 사세요? 주변인들한테 물어보고 땅을 사세요? 그죠? 내가 굳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나라에서 정해진 그런 기간의 여행을 가고 회사에서 정해진 기간의 여행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정말 전문가들한테 이 비즈니스를 배우기 시작을 했죠. 이영권 박사님이라고 명지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은 아침마당에도 나오셨고 경제학 박사세요. 경제 흐름에 대해서만 공부하신 분. 우리 친구들처럼 드라마 보고 연예인이 어쩐데 저쩐데 이야기하고 술 먹으면서 수다 떨고 이렇게 남 험담하면서 그러한 무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경제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 그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많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세계를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왜 쉽지 않냐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고 너무나 낯선 직업이고 주변에서 또 반대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면 너무나 큰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TV나 언론에서 이제 20년 안에 5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을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일처럼 느껴지나 봐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내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 아니면 그때 돼서 뭐 해결하지 그때 돼서 뭘 하지 항상 나중을 생각하면서 미루고 내 삶을 미루게 되거든요. 근데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계획적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바꿔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의사 이런 분들 전문직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직업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제일 먼저 사라질 직업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많이 알고 계시네요. 보험이에요. 저희 엄마도 이제 20년 가까이 보험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보험 안에 있는 설계사들이 이제 위험을 느낀대요. 그래서 다른 직업, 투잡을 찾고 있고 투잡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많이 선택하는 직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근데 그 보험하시는 분들은요 15년, 20년 동안 그 회사에 몸을 바쳐도요 그 회사에서는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 회사는 어떤 거를 더 연구하나요? 이 설계사들을 이제 잘라내고 다이렉트로 사람들이 가입해서 회사의 마진을 더 많이 남기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대비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엄마가 보험하고 있지만 저는 딸이니까 엄마한테 하겠지만 만약에 남이라고 한다면 친척들도 이모들도 30% 40% 더 할인해준다라는 인터넷으로 가입하지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바둑만한 이세돌과 알파고, 컴퓨터 알파고가 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알파고가 이겼어요. 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세돌을 띄우기 위해서 방송을 한 게 아니에요. 왜 방송한지 아세요? 우리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수술 같은 것도 의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로봇들이 다 한대요. 왜 그럴까요? 더 정교하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의사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뉴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본 게 한 3년 전인데 이런 카페에서 로봇가 주문을 받아요. 그리고 서빙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빨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이제는 계속 1, 2년 안에 이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은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학습들을 지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공부들을 지금 내가 열심히 사용하고 있다. 이걸로 통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다. 성공했다. 이런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러한 것들로 미래 준비하고 그들의 잘하는 장기를 살려서 뭔가 원하는 것들을 밀어주는 부모가 더 많으면 세상이 조금 더 빠르게 발전이 될 건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1등, 1등, 1등 이걸 외치잖아요. 근데 또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대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공부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르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사라질 직업들도 많고, 우리가 조금 삶이 바뀌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를 선택을 해야 될까,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리더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이런 마케팅 종류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저희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 먹었어요. 그러면 사과를 하나 사 먹는다라고 치면 1,300원짜리 사과, 원가 300원짜리 사과를 유통의 과정에 걸쳐서 소비자들이 1,000원에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편의점 있었어요? 롯데마트 있었어요? 인터넷 쇼핑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우리 당연하게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소비하고 이런 소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세상이 발전되면서 어땠어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원쇼핑이 가능한 대형 마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유통의 과정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 과일부터 의류부터 신발, 금속까지 다 살 수가 있어요. 유통의 과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300원짜리 사과를 얼마에? 800원에 구매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걸 만들어놨냐면 인터넷 쇼핑, 홈쇼핑. 그래서 우리 요즘 어때요, 젊은 사람들?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직접 가서 만져보고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인터넷으로 주문하죠. 이게 발전이 된 거예요. 더 똑똑한 거예요. 근데 400원짜리 훨씬 더 질 좋은 400원짜리 원가 제품을 내가 700원에 구매할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필요한 제품을 사야 되는데 편의점이나 또는 롯데마트에서 사시는 것보다 인터넷 쇼핑으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질이 좋고 훨씬 더 저렴해요. 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한 거죠. 이거는 마케팅 종류 중에 하나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시대가 흘렀어요. 마지막으로 21세기형 유통 과정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생겨난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생산자와 소비자와 직거래 판매 방식으로 이 유통의 과정을 줄인 거예요. 광고하지 않고요. 샘플비를 아꼈어요. 매장, 뭐 이런 것들, 백화점 입점비 여러 가지들을 다 아끼고요. 우리에게 그 캐시백을 돌려준다. 광고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소비자가 되면서 사업자가 되는 거, 캐시백을 받으면서 그게 바로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잖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오메가3 온토식감이 42,000원이죠? 약국에서 판매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약국에서 판매하려면요 거의 10만원 넘어가. 만약에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려면 거의 7, 8만원 정도? 우리가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오메가3를 이 가격에 넣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이 좋은 제품,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고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그 캐시백을 내가 받는다. 이게 전부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또 실렸어요. 이제는 이 학생들이 이 프로슈머를 배우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회사를 선택할까? 어떤 스폰서한테 갈까라고 아마 선택을 하면서 그 회사를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에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광고해주고 있습니다. 왜 광고해줄까요? 좋은 회사를 선택하라고, 불법 말고 합법적인 회사를 선택하라고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대학교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학과를 개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근데 실제로 그 어떠한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한 리더를 초청해서 제자들에게 또 알려주고 공부시키는 그런 학교도 지금 실제로 있다라고 합니다. 미쳤다고 교수님들이 제자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려주겠어요?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2013년도에 시작했어요.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이 된 거죠. 근데 13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알리기보다, 제품을 알리기보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좋은지를 설명을 한 시간 동안 했어요. 거의 80%, 90% 이상 그 설명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선배들이 뭐라고 했냐면 조금만 지나봐라, 1년만 지나봐라, 2년만 지나봐라, 세상이 바뀐다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15년, 16년 됐더니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성공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너무나 좋은 시대에 태어난 지금 사장님들, 또 너무나 좋은 선택, 좋은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굉장한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관련된 서적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주변인들한테 물어보면 답 안 나와요. 그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내가 음식적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백종원 말을 들어야 돼요? 박지성 말을 들어야 돼요? 네, 백종원 말을 들어야죠. 근데 왜 박지성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성공하려면 이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주변인들, 친구들, 옆집, 가족들, 반대, 그런 이야기 듣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하나 책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다 보면 이 알리는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지 않으시면 좀 알리는 힘이 약해져요.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신다면 주변인 모든 사람들한테 이 비즈니스를 알리기 시작을 해요. 명단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꼭 추천드립니다. 이런 관련된 서적을 꼭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 부자 아빠 시리즈가 있어요. 너무나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경제 흐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고 아무것도 몰랐고 성공한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도구를 선택할까 너무나 궁금했었는데 그걸 알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꾸기에 너무나 어색하고 다시 도전해야 되고 벗어나기가 너무 싫었던 거죠. 그 안정된 소득에 만족하다 보니까 삶이 바뀌질 않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자들의 선택이 다르다는 것들을 이 책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은요, 전 세계 이 책 시리즈를 통해서 2조 원의 매출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한번 강의를 할 때마다 1억 정도의 수익을 받고 강의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하신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부동산 재벌 또 그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재벌이 부자가 되신 분인데 이분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현금으로 사분면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는 5만 가지 직업이 있대요. 이거는 5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4가지로 나눠진대요.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이 외에 직업이 있다. 없죠. 자, 그럼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사장님들이 보셨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사분면이 달라요. 왼쪽 직장인과 자영업자, 오른쪽은 사업가, 투자가예요. 그렇다면 내가 과거나 현재에 직장인과 사업자였다. 또는 현재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사분면이 사업가와 투자가다. 내가. 자, 보시면은 손을 별로 안 드시죠? 이게 지금 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왼쪽 직장인과 자영업자에는 95%의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근데 5%의 돈을 나눠 갖고 살고 있대요. 당연히 부자 탄생이 어렵겠죠. 오른쪽에는요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나눠 갖고 살고 있대요. 당연히 부자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면의 사람들은요 이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방법을 안 알려줘요. 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본인들이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책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5만 가지 직업이 있어요. 근데 이 4가지 중에서 노동소득과 권리소득으로 나누어진다. 사장님들이 손들어신 직장인과 자영업자, 이쪽 95%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노동소득이라고 해요. 노동소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받는 사람들.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인들은 내가 출퇴근을 해야만 돈이 나와요. 사장님 저 이번 달에는 15일만 일하고 나머지 15일은 제가 조금 놀러 갔다 올게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 그죠? 왜 그러냐면 일할 사람 많잖아요. 굳이 내가 그 사람을 15일을 기다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게 직장인의 한계예요. 내가 출퇴근을 해야만 돈을 받는 사람들. 그런데 은퇴해야 되는 또 시기도 있어요. 한계성을 다 가지고 있고요. 사람은 하루에 24시간이에요. 24시간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근데 직장생활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이번 달에 2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1년 후에 2천만 원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로죠. 1%라고 할까요? 1% 있긴 하나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직장인의 현실이에요. 자영업자는 어떠한 한계가 있을까요?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있죠, 지금 현재. 근데 스타벅스가 여기 지금 역삼점 스타벅스로 대구에 있는 사람이 커피를 사 먹으려고 이 역삼점에 올까 안 올까요? 안 와요. 평수의 한계가 있어요.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가보시면 점심시간에 어때요? 김치찜부터 시작해가지고 식당에 사람들 굉장히 많죠? 많은데 이 시간에 이 지역에 나오는 사람들의 한계도 있어요. 숫자, 그쵸?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김치찜을 팔진 않아요. 한 11시부터 2시까지 또 이런 브레이크 타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한계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삼겹살집을 역삼점을 했어요. 너무 잘 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두나요? 잘 되라고? 아니에요. 나도 차리고 너도 차리고 너도 차리고 해서 이 거리에 커피숍이 20개가 넘더라고요. 다 서로 찢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영업자의 한계예요. 또 유행도 되죠. 그래 나는 한번 프랜차이즈점을 해봐야겠다, 대리점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한 5억에서 10억을 투자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런데 또 유행 지나가죠. 더 좋은 커피숍이 생겨나고요. 더 멋진 커피숍이 생겨나고요. 이게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저희는 어때죠? 저도 국민은행 다니다가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부자가 되보겠다고 퇴직금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자영업자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돼. 이제 자영업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직장생활 하기 싫다. 뭘 해볼까? 또 밑에 있는 것만 생각해요. 오른쪽 왼쪽이 노동소득 안에서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비사분면, 성공한 사람들이 선택한 이 비사분면을 배워보지도 않았고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생각조차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저의 생각을 완전 바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 저희같이 가진 거 없고 평범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고 비사분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비사분면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백종원, 이건희 회장님, 이런 분들이죠. 자, 이건희 회장님 비사분면은 비즈니스 오너에 속해 있는 분이에요. 어떤 일을 하냐면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해요. 내 시간을 투자해요. 시스템을 소유하는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권리소득자예요. 자,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저희한테 삼성 핸드폰 팔고 다녀요? 한 번이라도 팔고 다닌 적 보셨어요? 근데 이건희 회장님 그러면은 불로소득이네요? 가만히 앉아있는 돈 버는 나쁜 사람이네요? 아니죠.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와, 저 사람 똑똑하다.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어떻게 삼성이라는 기업을 만났을까? 근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 보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만 하지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비즈니스를 제품 팔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어떤 일을 하고 다니세요? 트렁크에다가 제품 쌓아놓고 지금 제품 팔고 다니세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저희도요,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만들어봤어요. 이 건물 같은 거죠. 건물주 여자들, 20대 여자들이 지금요 굉장히 성형하고 그 미에 가꾸면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월급으로 300만 원을 받으면 다 이 피부나 성형에 투자를 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집 가려고. 근데 그 시집 가려고 아니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죠.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일본 신랑감이 건물주예요. 건물 갖고 있는 사람. 왜 그러냐면 이 건물주는요 시간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텅텅 빈 건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아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냐면 정말 미치겠대요. 괜히 이거 자격증 따가지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근데 이게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도 예전에는 잘 사고 팔고 했었는데 지금은요 사는 사람이 많이 없대요. 내가 투자한 대비 너무나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건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원룸, 투룸, 뭐 쓰리룸,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들어올 때마다 임대소득을 벌어가는 임대소득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시간이 투자가 되겠죠? 돈은요? 굉장히 많은 돈도 투자가 돼요. 그죠?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 정도가 시간이 걸려요. 근데 6개월 동안 돈 안 된다고 왜 이렇게 나간 돈이 많아? 왜 이렇게 들어오는 돈은 없어? 불평을만 하나요? 아니죠. 그 시스템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건물을 완성해 놓지 않으면 당연히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기사보면은. 저희는 어때요? 들어왔어요. 괜찮아. 돈이 될 것 같아. 근데 이달에 돈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죠. 그래서 이 사법면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시스템을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또 뭐예요? 백종원, 프랜차이즈 전국에 4,000개가 있대요. 새마을식당, 홍콩관점, 뭐 백다방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하는데 골목식당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도요. 전국에 있는 이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대한 로열티 4%를 백종원 통장으로 입금이 돼요. 왜? 그 시스템을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또 뭐예요? 장범준, 벚꽃 엔딩. 우리 한참 또 봄에 벚꽃 엔딩 많이 들었죠? 그걸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로열티를 가져가죠. 그래서 무한도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명수가 왜 방송에 나오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돈이 되는데 내가 왜 굳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내가 왜 굳이 이게 바로 기사부면에 있는 권리소득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이라는 분이 일주일에 얼마요? 65억. 65억.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노동소득 출퇴근하고요.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요. 자영업을 선택했다라면 이분은 결코 이러한 부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 책을 살 때마다 로열티, 인쇄 소득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비사부면을 선택했다. 우리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또 비사부면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지금부터 짧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그냥 백다방의 소비자였어요. 그리고 조금 더 돈 벌고 싶다. 이 백다방 괜찮네. 사람들이 많이 사 먹을 것 같아. 사업성이 괜찮아. 돈 있는 사람들이 5억에서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대리점을 오픈해요. 제가 아까 이 대리점 뭐라고 했어요? 자영업자라고 했죠. 자영업자의 한계라고 했죠. 결국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본사가 돈을 버는 거예요. 본사, 백종원. 왜요?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리점들을 만들어 놓는데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점 본사들은 창업 박람회, 사업 설명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 8년 전에 다녀온 적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대리점을 왜 이 사람이 해야 되는지, 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요,
퍼플부스터, 오메가3, 프로바이오백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소비자예요. 그러면서 1000PB가 달성을 하게 되면 대리점에 대한 권한이 옵니다. 그쵸? 1000PB, 단돈 1000PB예요. 뭐 이렇게 매장을 오픈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인테리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매달 월세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200만원, 300만원 월세 내면서 정말 마이너스 돼가지고 망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는 단순 185만원이라는 1000PB를 달성하는데 매달 185만원을 구매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근데 평생에 한 번 매달 17만원씩 재구매, 내가 어차피 사 먹어야 되는 오메가3 프로바이오백을 매달 재구매 하라는 게 끝이에요. 이게 내가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뭔가 본사가 되려면 또 어떻게 되죠? 뭔가 1000PB를 또 해야 돼요? 2000PB 해야 돼요? 1000PB 해야 돼요? 1000만원치 사 먹어야 돼요? 아니죠. 내가 1000PB가 되면 동시에 본사의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 지인들, 같이 돈 벌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이 비즈니스를 소개하면 거기에서 일어난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나에게 지급을 하겠다. 근데 저는 제가 백종원보다 나은 것 같아요. 백종원은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방송도 해야죠, 광고도 해야죠, 제품 개발도 해야죠, 해외 출장도 다녀요. 복잡한 거 혼자 다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뭐만 하면 돼요? 복잡한 거는 본사에서 다 해줘요. 마케팅하고 교육하는 것만 하면 돼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백종원이 너무나 시스템 잘 만들어놔서 제가 역삼점에다가 하나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야, 너도 성능점에다가 하나 오픈을 해. 그래서 오픈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어난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제가 소개했죠. 저한테 줘요, 안 줘요? 왜 안 줘요? 제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냥 개개인. 그쵸? 근데 저희는 어때요? 제가 본사가 되고 이 비즈니스를 알려서 마케팅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누군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대리점에 대한 매출 로열티를 나에게 대수에 대한 제한이 없이 지급을 한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홍콩이든 싱가포르이든 전 세계에서 일어난 매출, 내 바이너리 안에 있다면 그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100% 지급을 한다. 너무나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이제 브레이크어웨이 보상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거기는 6대까지밖에 안 줘요. 7대랑 미팅할 경우가 거의 없어요. 7대에서 터져요, 돈이. 하필 7대에서 많이 터져요. 1대에서 6대 안에서 잘 안 터져요. 그런다고 해서 자르진 않잖아요, 그 회사에서. 근데 그 7대에서 많이 터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최고 직급이 가고 정말로 100명, 1000명을 만들어도 저에게 단 1원도 안 줘요. 딱 6대까지만 줘요. 그게 그 회사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한 달에 마감 매출이 있어요. 260만 원씩 팔아야 돼요. 매달. 그러면 20만 원 줘요. 20만 원 줘요. 그리고 400만 원씩 팔면 60만 원을 줘요. 그래서 그 400만 원을 팔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뭘 해요? 사재기를 해요. 내가 먹고 쓰고 하는 것만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기본 100만 원, 50만 원 벌어도 100만 원어치 먹고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계성을 봤어요. 이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하기에는 좀 양심에 많이 걸린다.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는 하고요. 누군가는 좀 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대수에 상관이 없대요. 택배 누가 해줘요? 본사에서 다 해줘요. 시스템 소유 내가 갖고 있거든요. 나는 마케팅, 알리는 거. 알리고 교육시키고. 이걸 반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본사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힘들어요.